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3강은 신뢰성 함수의 근간이 되는 신뢰성 분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혼공 주제입니다. 지수분포의 신뢰도 함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규분포의 신뢰도 함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와이르 분포의 신뢰도 함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3강의 첫 번째 주제는 지수분포와 신뢰도 함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신뢰성 수명분포의 대표 분포는 바로 지수분포입니다. 익스포넨셜 분포라고 그러죠. 이 지수분포는 굉장히 좀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메모리레스라고 합니다. 지수 그러면 메모리레스. 혹시 여자친구 이름이 지수면은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돈 빌려주면 그 다음에 잊어먹습니다. 메모리레스거든요. 기억을 안 한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든 기억을 못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지수분포를 따르는 어떤 물질들은 기존에 30시간이나 100시간 정도 썼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그걸 사용할 때 고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앞에 30시간을 썼던, 100시간을 썼던, 1000시간을 썼던, 10,000시간을 썼던 지수분포를 따르는 한 그냥 새거와 동일합니다. 끝내주죠. 써도 새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적인 확률적인 특징을 갖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고 그 근거로 시간당 고장률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은 CFR이라고 그래요. FR이 뭐라 그랬어요? 페일리어 레이트라고 그랬죠? 고장률이라고 그랬어요. C는 뭘까요? 컨스탄트. 고장률이 일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고장률을 갖는 그러한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 일정한 고장률을 갖게 되면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 이거는 평균 수명과 표준 편차가 같아요. 그래서 ET와 DT가 똑같은 분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람다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고장률이 동일하다. 근데 1 나누기 고장률은 이게 바로 뭐가 되냐 하면요. 바로 평균 수명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당 고장이 0.1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 나누기 0.1이니까 그 수명은 10시간이에요.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세타는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일단 기본인데요. 데이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간도 단위를 붙여줘야겠죠. 근데 보통 이 시험 문제에서 단위를 주기 때문에 굳이 단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단위가 주어졌을 때는 단위를 기록하지 않으면 된다. 거의 시험 문제 단위는 주죠. 그래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람다분의 1이 표준 편차가 되고요. 평균 수명은 세타가 된다. 그리고 단위 시간당 고장 횟수는 건수죠. 그리고 시간은 굉장히 짧아 보여도 이 자체는 무한이에요. 무한에서 몇 건이 찰나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분의 건수가 되니까 이건 퍼센트가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푸아송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곧잘 나오는 게 지수분포나 이런 고장분포는 뭘 따르느냐? 푸아송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분포의 특징은 람다 t가 늘 람다로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분들이 책을 쓸 때 이 람다를 쓰면서 평균 고장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자꾸 평균 고장률로 나오는데 이거 평균 고장률이 아니라 순간 고장률입니다. 이 순간 고장률이고요. 대신 이것이 지수분포일 때는 그냥 일정하니까 평균 고장률이라는 말을 써도 되긴 되지만 그래도 용어가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용어는 순간 고장률을 써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들이 다 엉터리라고 봐야죠. 적어도 용어는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자체는 순간 고장률이고 이것을 누적하면 즉 시간 t까지 람다 t를 모조리 더하면 당연히 이건 누적 고장률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은 람다로 일정해요. 시간 t까지가. 그러니까 일정하니까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0t 람다 dt인데 이것이 계수가 되니까 람다를 0에서 t까지 더한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람다 t가 되죠. 그리고 앞에서 배운 공식 있죠?
앞에서 본 공식에 의하면 HT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RT. 그러면 이런 형태가 지수분포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신뢰도 함수가 일어나요. 이걸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람다 t는 로그 RT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RT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넘어가서 결국은 2의 마이너스 람다 t가 되죠. 그래서 불신뢰도는 당연히 1 마이너스 RT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t가 됩니다. 그럼 고장밀도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람다 t가 항상 람다로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외우라는 게 있었죠. ft는 뭐라고요? 람다 t 곱하기 rt입니다. 예, 알파벳상으로 FHR이니까 순서로 외우면 돼요. 자, F 람다 R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람다 T가 뭐라 그랬어요? 람다라고 그랬죠. RT는 뭐라 그랬어요? RT는 E 마이너스 람다 T라고 그랬죠. 이렇게 특별하게 증명할 필요 없이 이거 F는 랄라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랄라를 곱해주면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장밀도 함수를 특별하게 외울 필요가 없죠. 이거 알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죠. 기본적으로 기대가하고 분산은 무조건 알아야죠. 예, 근데 저희 그 학습서에 요것에 대해 증명하는 방법은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무조건 기대가하고 분산은 처음부터 얘기지만 이건 무조건 중요한 거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쓰는 거죠, 뭐. 그럼 굳이 그걸 증명해서 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쓰세요. 괜찮아요. 저도 증명할 때 되면요. 다시 옛날에 했던 거 다 정리해가지고 놓고 나서 뺏겨가지고 애들 설명해요. 왜냐하면 제가 돌대가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ET, VT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써보죠. 이거 무조건 ET는 람다분의 1이에요. 그럼 바로 세타가 되죠. VT는요? VT도 증명 과정 적어놨어요. 참고하시고요. 얘는 람다 제곱분의 1이에요. 그리고 DT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람다분의 1이라고 했죠? 예,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학습서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명분포가 지수분포를 따르고 있는 어떤 기계의 월간 사용시간은 T0가 100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시간인데 이 기계의 월간 누적 고장 확률은 기본적으로 이 누적 고장 확률은 시간에 따른 함수예요. 그래서 FT가 100시간일 때 누적 고장 확률이 0.1이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t거든요. 근데 이제 t가 100시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는 거죠. 이거를 아는 데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MTBF는 약 몇 시간이나 하느냐,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것만 하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놓고 첫 번째 RT는 얼마냐? 그러면 RT는 사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FT가 0.1이면 RT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RT100은 볼 것도 없이 1-FT니까 0.9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금방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람다 T 구하라 했으니까 람다 T 한번 구해보죠. 어차피 이거 구기식 이렇게 되니까 FT가 0.1이라는 얘기는 RT가 0.9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E 마이너스 람다 T는 0.9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람다 T는 로그 0.9이다. 이 양변이 로우치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하는 람다는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100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00시간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로그 0.9 나누기 10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1.05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시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람다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람다를 구했으니까 그럼 FT는 어떻게 되느냐? FT 100에서는 기본적으로 구하시고 그러면은 뭐가 돼요? 람다 곱하기 RT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람다가 1.0536 곱하기 10-3승이고 RT가 0.9니까 이것을 곱하면 9.4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per hour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험 문제는 저렇게 나왔지만 뭐 이런 것도 다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죠? 예, MTBF예요. 그러니까 ET죠. 예, ET는 람다분의 1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0의 3승을 1.0536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949.12시간이 되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인가요? 예, 3번이 되겠네요.
실제로 이와 같이 지수분포의 그 척도를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출제되니까 반드시 학습서를 참조해서 복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제3강의 두 번째 주제는 정규분포와 신뢰도 함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규분포의 고작률 함수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척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분포의 고작률 함수는 람다 t가 증가 함수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IFR이라고 합니다. increasing이란 뜻이죠. 증가하다. 그래가지고 failure rate. 그래서 IFR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정규분포 IFR 이렇게 연결시켜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시점 t0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가 됐던 지수분포가 됐던 무슨 분포가 됐던 간에 빼놓을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떠한 시점 t0에서 0에서 t0까지는 ft고요. t0부터 무한까지는 rt라는 거예요. 천하합서도 이건 맞는 거죠. 그러면 불신뢰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불신뢰도가 ft거든요. 그럼 FT는 확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시간 T가 T0보다 작은 확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T를 무시하면 되죠, 뭐. 무시하라. T0 마이너스 뮤 T 나누기 시그마 T.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쓰시면 돼요. RT는 프로 T가 T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코는 어떻게 할까요? 뭐 연속형에서 이쪽이 붙든 저쪽이 붙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웃기는 장난이죠. 붙이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코르 프로. 자, 이것은 G가 무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T0가 무시되네요. T0를 무시하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끝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통계학의 연속입니다. 아니, 신뢰성이 왔다 그래서 정규분포가 바뀌진 않아요. 정규분포는 천하합서도 무조건 무시해요. 무엇을 무시하라. 그럼 바로 정규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냐 이것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정규분포는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고작밀도 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외우라 그러면 이제 돌아버리겠죠. 근데 뭐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굳이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굳이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의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뭐 정규분포에 이거는 정규분포 표로 찾는데 굳이 뭐 이 공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고작률 함수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 표에서 이거 찾고 나면은 그냥 람다 t는 ft를 rt로 나누면 되죠, 뭐. 그러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래서 학습서에 있는 어려운 공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습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참조해서 정규분포를 한번 적용 한번 해보죠, 뭐. 수명분포가 평균치가 200이고 표준 편차가 50시간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뭐 결국은 일단은 200이 가운데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대략 이렇게 분포가 따른다는 얘기인데 이미 250시간을 사용했답니다. 250시간을 사용했는데 앞으로 50시간 더 작동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 지금 조건부 확률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 하면요. 일단은 설비가 250시간을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250시간 쓰면 생존 확률이 이만큼이죠. 이것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50시간을 더 쓴다 그랬으니까 이건 결국은 300시간까지 생존하는 놈의 비율,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가. 프로 t가 300시간보다도 클 확률인데 요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 t가 250시간보다도 클 확률 중에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뜻이 돼요. 일단 t가
250시간보다 큰 놈들 중에서 이거하고 이거가 교집합이니까 뭐 따로 할 것도 없죠. 결국은 t가 300시간보다 클 확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을 다 무시하면 되죠. 네, 먼저 300시간을 무시하면 300-200 나누기 50이 되죠. 밑에는 어떻게 될까요? 250을 무시하라가 되겠죠. 그러면은 위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거는 2.0이 되나요? g가 2.0보다 크다. 이것은 g가 1.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g가 1.0보다 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확률이 1-0.8413이 되나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1.0인데요. 여기가 0.8413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0.1587이 되겠죠? 예, 이 값이 0.1587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보다 큰 확률은 같은 식으로 하면은 0.9772까지 오니까 저걸 빼고 나면 0.028이 되죠. 그러면 0.1437이 되네요. 즉 14.37%가 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거의 2차 시험급이네요. 객관식 문제 쳐놓고 너무 어렵죠. 자, 그 다음에는 대수정규분포입니다. 대수정규분포는 시험에 혹간 나오는데요. 로그 정규분포라는 뜻이에요. 이 로그 정규분포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정규분포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이쪽으로 좀 짱구져 있는, 즉 외도가 플러스로 나오는 그런 형태의 분포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일어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것이 수행될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늘어질 때는 한참 늘어지게 되죠.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보전 시간, 즉 수리 시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수리 시간은 초기에는 대충 정규분포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래 걸리는 것들은 예를 들면 특별한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랑 좀 달라지는 메인터넌스가 발생하죠. 부품 구하는데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두 급씩 쫙 늘어지죠. 그래서 주로 보전 작업이 많이 대수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이나 주로 메인터넌스 관계로 대수정규분포가 몇 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교재에 나온 기출문제를 하나 인용한 거예요. 일단 대수정규분포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치의 고장 후 수리 시간 t는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갖는 대수정규분포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y값이 로그 t예요. y값이 로그 t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미 대수정규분포 상태입니다. 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기호를 쓰려고 그러면 대수정규분포로 치환한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일단 기본적인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로그를 취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치의 40시간에서의 보전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예, 보전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점 t에서 완료될 확률을 보전도라고 그래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요. 이 보전도는 사실 ft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일단 이건 보전도가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냥 일단 통계적 과정으로만 문제를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보전도를 40으로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지금 확률적으로 로그 t를, 즉 대수정규분포니까 로그 t가 되죠. 이 로그 t가 로그 40보다 작다고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t가 40인데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니까 대수정규분포상으로 종료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작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채점하다 보면 이걸 크다고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전체 수험생의 거의 한 50~60%가 돼요. 물론 절반은 손도 못 대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의외로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 문제들은 나오게 되면 그 정답률이 10%도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나게 짠 문제가 돼버렸는데요. 특히 이게 보전도다 보니까 이 기호에서 수험생들이 잘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기호에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무시해 보죠. 어쨌든 로그 t도 무시하면 돼요. 그냥 똑같은 거죠. 로그 40인데 뺄 때 다시 로그 2.5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UI를 그냥 그대로 빼면 돼요. 2.5로 그냥 그대로 빼면 되고요. 여기는 0.86으로 그냥 나누면 돼요. 이미 대수정규분포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프로 G값은 1.3824가 되는데요. 뭐 about 1.38이죠. 그러면 확률이 0.0838이라는 얘기 됩니다.
이쪽이 0.0838이니까 이거보다 작을 확률이거든요. 작은 쪽이니까 결국은 이쪽 확률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838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0.9162가 됩니다. 즉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떠한 집단도 표준정규분포로 치환해서 풀면 된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수험생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와이브 분포와 신뢰도 함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신뢰도 함수를 바치고 있는 와이브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브 분포는 스웨덴의 와이브라는 사람이 만든 분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자나 기계의 수명 분포에는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분포죠. 그래서 신뢰도에서는 와이브 분포로 현상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내용을 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규 분포나 지수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그쪽 분포로 옮겨가는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와이브 분포는 신뢰도 함수의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와이브 분포에는 일단 세 가지 모수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형상모수고요. M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확률 분포의 모양을 결정짓는 그러한 모수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확률 분포의 수명을 결정짓는 척도 모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타라고 읽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형상 모수와 척도 모수 에타로 구성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2way 와이블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위치 모수를 포함하면은 3way 와이블이 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데이터 안에 불순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막판에 약간씩 이상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분포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모수죠. 이렇게 되면은 2way 와이블에서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 이걸 포함하면 3way 와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이 3way 와이블로는 분포를 따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와이브 분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이 형상모수라고 그랬죠? 이 형상모수 M이 지금 보시다시피 1보다 큰 경우에요. M이 1보다 크면 지금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완전히 정규분포형처럼 생겼죠? M이 1보다 크면 증가형, 즉 IFR 고작률 함수가 증가형 IFR이 됩니다. 그리고 M이 1인 경우, M이 1인 경우는 지금 이 경우예요. 이 경우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수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형 CFR 이렇게 되죠. 그리고 M이 1보다 작은 경우, 즉 0.5인 경우인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죠.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감소형인데 Decreasing Failure R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DF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형상모수에 따라서 고작률 함수가 이러한 형태로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와 지수분포는 이것은 FT죠. 즉 고작밀도 함수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지수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험지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M이 1보다 작으면 무슨 분포를 따르느냐? 1보다 작으면 특별한 분포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Y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해요. 이건 Y 분포가 아닌 걸로.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Y 분포로 표현하는 건데 이건 특별한 분포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Y블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신뢰성 시험 초기에는 모두가 Y 분포를 한다. 이유가 뭐냐? 이런 이상한 문제가 있는데 답은 뭐냐 하면요. 분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뭐 일단 Y블로 적용하면 어떤 구할 수 있으니까 분포가 모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Y블로 적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Y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즉 FT는 역함수라고 합니다. 파워 펑션이라고 해요. 이걸 왜 파워 펑션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수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함수 자체가 뒤에 보시면 지수식이 붙기 때문에 파워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에서 몇 함수란 얘기도 문제가 하나 출제되어 있으니까 기출문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타와 M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는데요. 이걸 구할 때는 프로그램을 나중에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최후 추정치라는 걸로 구합니다. 이 최후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은 이 두 개의 지수를 편미분을 해서 수치 해석 방법으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에타하고 m은 최후 추정치로 구하는데 수치 해석을 통해서 구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되어 있어요. 역시 기출 문제를 통해서 y 분포는 몇 개 안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y 분포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y 분포의 기대가입니다. y 분포의 기대가의 공식이 좀 어려운데요. 외우셔야 돼요. 에타 곱하기 감마 1 플러스 형상모수분의 1입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할 공식입니다. 이거 2차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 y 분포는 1년에 3번 중에 2번이 나오는데요. 나오면 8점짜리예요. 이거 틀리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사는 VT는 기본적으로 에타 제곱 감마 1 플러스 형상분의 2 마이너스 감마 제곱 1 플러스 형상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요. 이거와 같아요. 2t 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인데요. 그러니까 2t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자체에 제곱이 들어가는 건데 제곱이 들어가면 얘가 2가 돼요. 그래서 얘가 2가 되고요. 이건 개수 아니에요? 제곱이니까 당연히 제곱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요. 이것의 제곱은 이거를 제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에다가 얘를 제곱하기 여기다 앞에 제곱이 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어려운 공식 같지만은 그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분산을 묻는 문제는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도 함수 문제예요. 신뢰도 함수도 이것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요. y불 함수의 신뢰도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2의 마이너스 에타분의 t의 감마의 형상모수다. 하나씩 다 들어가요. 에타 감마 m 그리고 t 마이너스 감마 나누기 에타 나누기 m이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이거는 모르면 그냥 후회합니다. 그냥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고작률 함수는요. 여기서 요게 뭐냐? 요게 HT예요. 즉 HT가 에타분의 T 감마의 M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미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작률 함수를 안다 T는 사실은 H-T죠.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면 되니까 T에 대해서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지수가 내려오죠. 그리고 이게 개수니까 앞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에타분의 M이 되고요. 바로 똑같이 이 공식은 몇 개 있으니까 남죠. 그 다음에 M-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HT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미분하면 되니까 미분만 할 줄 알면 그냥 구할 수도 있겠죠. 미분을 못하면 불행하게도 미분법을 배우세요. 그래서 외우세요. 그냥 미분 형식만 알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고작밀도 함수는요. 이 공식은 너무 황당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를 그냥 곱으로 구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건 못 외워요. 너무 길어서. 람다 t가 이거죠. 그대로 람다 t를 써요. 실전에서는 그냥 값만 쓰면 돼요.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계산한 결과만 쓰면 되죠. 곱하기 rt니까 e 마이너스 에타분의 t 마이너스 감마의 m승 이렇게 되거든요. 공식 끔찍하죠. 무조건 이 공식과 이 공식을 외우는 것이 만수분감이 지름입니다. 그러면 저희 학습서의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상모수가 3이네요. 척도모수가 1000시간이에요. 위치모수가 1000시간일 때 먼저 평균수명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평균수명의 기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면 이 t를 구하는 건데요. 이 t는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타 곱하기 감마 1 플러스 형상분의 1이죠. 에타가 얼마라고요? 1000시간. 척도모수니까요. 얘가 에타거든요. 그래서 형상모수가 m이죠. 3이네요. 그러니까 곱하기 감마 1 플러스 3분의 1이죠. 그러면 1000 곱하기 감마 1.33인데 저희 학습서에 수업용 수치표를 보시면 이 감마 1.33일 때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마 값은 1.0에서 2.5까지는 그대로 값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보고 읽으면 되는데요. 이 값은 1000 곱하기 0.8933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893.38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제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기계를 1500선 할 때 신뢰도는 얼마라고 했어요? RT. RT는 E 마이너스 에타분의 T 감마의 M이니까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에타가 1000시간이고요. 시간이 얼마일 때? 시간이 1500시간일 때. 1500시간일 때. 그 다음에 위치모수가 이건 있네요. 1000을 빼고 형상모수가 3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3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0.88250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어요. 람다 t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람다 t는 요 자체를 미분하면 되니까 에타분의 m에 에타 t-r에 m-1이 되죠? 그러면 1000분의 형성모수가 3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1000분의 1500 마이너스 1000에 3 마이너스 1승이니까 제곱이 되죠. 그래서 0.0007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FT는 얼마냐? 그러면 람다 T RT예요. 그냥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0.00066 per hour가 됩니다. 자, 역시 while 분포도 몇 가지의 형태만 주면 문제를 무지하게 낼 수 있죠. 지금 이쯤 되면 있잖아요. 2차 시험 문제가 다 풀린 거예요. 2차 시험에 묻는 것은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거든요. 나오면 이거는 8점이에요. 합의. 그리고 필기 시험에서는 while 분포에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형태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로 이거는 확인을 무조건 해두셔야 돼요. 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품질이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하도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품질을 갖추는 방법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제때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표준을 갖추고 그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실험계획법과 신뢰성 관리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학습하여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보 화이팅!